안녕. 오늘 수채 와요. 수채화 준비를 해주세요. 수채화요. 수채화. 물감. 오늘은 선생님 목이 아파서 말을 별로 못하겠거든요. 준비물 물어봐서 준비물 알려준 건데요. 우리 애 항상 풍경 그리지 뭐 그리겠어요. 물감이 왜 실종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물감 쓴 게 언제예요? 에? 그렇게 오래전 아닐 텐데? 진이별 할머니 집 갈 때 갖고 가서 했잖아요. 안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 집에서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아니, 지난주 말고. 그때는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어디다 놨지? 자기 건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지.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안 그릴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물감.
물감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지? 그러면 색연필 같은 걸로 한번 해봐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은 가로 그림으로 그릴게요. 두 시가 되기 전에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어야죠. 시작하고서 지금 7분이나 지났는데 선생님이 계속 기다리면은 이거 완성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되게 빨리 그리거나 아니면 완성을 못할 것 같은데. 되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판타지스러운 배경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어두운 배경이기 때문에 물감은 좀 진하게 써야 돼서 쓰다가 혹시 모자라는 색이 있으면 그때그때 짜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마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배경음악이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마이크를 연결하면은 스피커가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더워가지고 창문 열었어요. 빗소리 들려요? 오늘은 이렇게 나무집을 2개를 그릴 건데요. 지금 창문으로 빗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것 같은 나무 토막을 연결한
밑바닥을 그려줄게요. 이 나무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특별하게 바닥에 깔렸으니까 약간 중요한 사람이 사는 집이겠죠. 그렇다면 문도 조금 꾸며줘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를 했더니 연필 소리가 잘 들리게 됐구나. 창문도 일반적인 창문보다는 중요한 사람이 사는 집으로 우리가 그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창살을 두어가지고 조금 안전해 보이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무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나무의 표피, 껍데기 그 느낌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무늬를 조금 내줄게요. 우리가 오일 파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색연필 같은 재료를 쓸 때는 연필 스케치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진한 부분,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 그림자 부분 이런 부분은 연필로 좀 이렇게 색칠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필이 물에 녹지는 않지만 가루이기 때문에 붓에 이렇게 발릴 때 흩어지면서 물감에 섞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어두운 부분은 연필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자, 여기 옆집은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꼬아져 있는 나무로 그려볼까요? 재밌게. 우리가 나무를 여러 그루를 그려야 할 때는 각자 다르게 생긴 나무를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긴 나무에 똑같이 생긴 집에 살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너무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림으로 이걸 표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지루해지면은 보려고 하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연필을 한번 깎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나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똑같은 물체나 똑같은 자연물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을 그려야 할 때는 약간 다 다르게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집이어도 이렇게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소나무처럼 되어 있는 집도 있고 꽃나무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나무랑 나무 기둥이 만나는 곳 있죠. 이런 곳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뱀에 꼬았을 때 우리 꽈배기 생각을 해보면은 꼬아진 부분이 일자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얘네에 있는 그 부피 쉬운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크기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오동통한 느낌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2개 해주고요. 나뭇잎이 얘는 조금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뒤로도 집들이 좀 많이 보여야 할 텐데 일단 이 그림 크기 안에 있는 곳에 어떤 풍경이 다 담겨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이 뒤쪽으로 보이는 풍경을 좀 그려줘야겠어요. 저 멀리에 있는 집도 보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꽃나무 같은 걸로 할까요? 색칠할 때 좀 밝은 색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멀리에 있는 친구들은 변형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뒤로 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눈에 안 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으로 나무들 자, 이렇게 덤풀숲 같은 나무가 많이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라나는 조그마한 나무들도 있겠죠. 자, 나무랑 나무 사이를 잇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끈이나 아니면은 나무를 그려서 울타리인 거를 표시를 해주고요. 울타리 부분도
어느 쪽이 어두워지는 면인지를 생각을 해서요. 표시를 해주고요. 이 앞에도 뭔가 재미있는 거리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색칠하고 나중에 꾸미기 들어가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색칠을 시작할게요. 선생님 팔레트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대략 이렇게 놓고 써요.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요. 칸수가 많은 거는 이 밑에 물감을 섞을 칸이 없거든요. 칸수가 많은 건 여기까지 칸이 빼곡하게 있어서 물감을 섞어서 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를 여러 개를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위칸, 잘 안 쓰니까 이 위칸에다가 이렇게 짜놓고 써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작가반 친구들이 선생님 팔레트가 칸이 부족해요 라거나 아니면은 팔레트를 2개를 펼쳐 놓을 자리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색깔 섞을 때 쓰지 않는 칸에다가 한꺼번에 놓고요. 쓰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색을 칠해 줄게요. 기본색은 우리 보통 파란색이랑 갈색을 섞어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숲이기 때문에 기본색을 만들어 주고 약간 이런 올리브 그린 같은 느낌을 살짝 섞어 가지고 써줄게요. 이 기본색으로 한번 칠하고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가볍지 않은 느낌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밝기만 하고 파스텔 색깔만 있는 거는 약간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 같은 가벼운 물체 그릴 땐 괜찮은데, 무거운 물체라든지 아니면 느낌이 좀 광활하거나 웅장하거나 그런 거를 그릴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자나 명암 색깔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한 번씩 칠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색 기본색으로 전부 칠하는 이유가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얘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다 다른 색이면은 한 장의 그림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을 섞어서 하는 연습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통일감을 위한 밑칠 작업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어두운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한 번씩 칠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칠하는 거는 깔끔하게 정확하게 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입히는 색이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간다거나 다르게 칠해줬다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밝아야 되는 부분만 조심해서 칠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밑색을 칠했으면은 이제 밝은 색을 칠하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은 아주 밝은 느낌으로 내비둬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가장 처음에 어느 정도의 밝은 색깔로 입혀놓겠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자, 물방울은 진한 곳에서 끝나게 해봅시다. 그러면 저절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돼요. 좀 바꿔서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그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바꿔서 그렸겠지만 많이 바꿨어요? 괜찮아요. 그 느낌이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느낌대로만 그린다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진한 풀밭의 느낌으로 쨍하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우리가 일러스트 할 때는 이 붓자국이 별로 안 남는 게 좋기는 한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면서 칠해주세요. 붓자국이 가장 안 남는 방법이 약간 물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거는 많이 해봐야지, 안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를 많이 문질러서 칠하면 안 돼요. 종이가 상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된 곳이 엄청나게 번진다거나 아니면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자, 밝은 부분을 칠한 다음에는 중간 색깔을 칠해 줄게요. 중간 색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무 몸통이 중간색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통째로 칠해주면은 처음에 기본색을 발라준 부분이랑 안 바른 부분이랑 확연히 표시가 나지요. 창틀도 나무이기 때문에 칠해주면 좋은데 유리창 부분은 안 건들게 조심조심. 자, 이런 식으로요. 보면 선생님 한 터치에 끝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본색 칠한 부분이랑 그냥 집이랑 왜 초록색이 됐어요. 톤이 달라져가지고 자동으로 어두운 부분 칠한 느낌으로 변했죠. 그래서 기본 색깔 중요합니다. 그래도 초록색이 된 거는 좀 괜찮은데요. 만약에 기본색이 파란 계열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빨간 계열이었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됐겠죠, 지금. 초록색은 나무에 속한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자연물을 칠할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서 그 계열로 칠하는 편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이 나무는 붉게 보이는 그런 나무 있죠? 그런 나무 계열로 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도 색깔 다 똑같이 칠하면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갈색나무, 밤색나무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골라서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림책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핑크색 나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색깔로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칠하다가
이게 튀어나갔어요. 이상해졌어요. 그런 건 붓을 깨끗하게 빨아서요. 물을 쭉 빼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없애주세요. 가끔 튀어나가가지고 망했다고 엉엉 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고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나무 덩굴들이랑 뒤에 비친 작은 나무들이 말랐겠죠. 걔네들을 칠해 봅시다. 자, 이 기본색에다가 아까 썼던 녹색을 조금 섞어주세요. 그러면 녹색이 되지만 밝지는 않은 색이 되겠죠. 이런 걸로 군데군데 너무 맨 앞에 있는 풀 빼고 이렇게 군데군데 진해도 되는 애들한테 발라주세요. 그리고 좀 밝은 애들은 밝은 색으로, 근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을 섞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땅바닥에 있는 녹색, 밝은 녹색이 연두색 계열인데 이 풀더미들도 연두색 계열 밝은 녹색을 칠해버리면은 겹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써서 다른 느낌으로 칠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있는 녹색이랑 옆에 있는 풀숲이랑 단계가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다 다른 색으로 보이죠? 보면서 너무 비슷한 색깔들은 조금씩 겹쳐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마른 부분 칠해 봅시다. 울타리겠죠. 울타리는 나무에 썼던 색이랑 또 다른 느낌의 색으로 색을 칠해 줘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색도 섞어가면서 쓰면 좋고요. 울타리 중에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줄이든 나무든 연결하는 부분도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해주세요. 같이. 자, 그리고 얘네가 마를 동안 문을 칠해도 될 것 같아요. 문은 꼭 나무색일 필요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색을 칠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어울리는 색을 칠해야 좋겠죠. 선생님은 주황색 계열을 가볼까 합니다. 이렇게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집은 조금 더 밝은 색깔로, 왜냐면 채도가 높은 색을 앞에 써버리면은 걔한테 눈길이 가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을 살짝 표시를 해봅시다. 유리창에 표현하는 색을 연하게 발라서요. 이렇게 군데군데 남기면서 칠해주세요. 몰빵을 조심하고요. 흰색이 너무 안 남으면은 되게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요. 흰색이 보이는 정도로 칠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나뭇잎 부분이 이제 칠해도 되겠네요. 나뭇잎 부분도 밝은 색을 먼저 해봅시다. 그냥 칠하지 말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빛이 들어올 부분 생각을 해주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 나뭇잎 느낌이 나게요. 자, 이렇게 특히 나뭇잎 끝나는 부분은 뾰족해지게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해주면 좋아요. 아이고, 너무 진하네. 자, 이렇게 쭉 보면서 나뭇잎이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세요. 오늘은 구름 그릴 자리가 없어서 구름 안 그릴 것 같아요. 자, 얘가 마르기 전에 뒤에 꽃나무를 칠하면은 번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기다리는 동안 나무 몸통에 디테일을 들어가 봅시다. 우리 디테일 하는 거 기억하죠? 수업 시간에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인데, 물기 없이 물감을 진하게 많이 써서요. 무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어려운 분들은 색연필 쓰세요. 이번엔 마카 안 됩니다. 마카가 굵어서 그 느낌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림자 부분도 해주고요.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름의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섞이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해도 위에 거가 겹쳐 나오거든요. 밑에 색이. 그 유화하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메꿔주면서요. 나무 질감이 나도록. 그렇지만 밝은 부분에까지 나무 질감을 표현하면 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어두운 부분, 그림자 생기는 부분 중심으로 디테일을 표현해 나가주세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세로 터치로 많이 하고 있죠.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서 있는 물체에 가로 터치만 한다거나 대각선 터치만 한다거나 하면은 왜곡되어 보이거든요. 이 선의 방향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괜찮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는 서 있는 애들은 서 있는 터치로, 누워 있는 애들은 누워 있는 터치로 해주세요. 항상 말하는 부분이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항상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요 발 받침 부분 들어갈게요. 그림자가 있어야 할 곳은 좀 진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약간만 섞어주세요. 우리 검정이랑 브라운이랑, 아니 검정이래, 브라운에다가 블루를 섞으면 기본색, 그러니까 검정색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갈색을 쓸 때 가장 어두운 부분은 파랑을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색을 풀어주면서, 이거 그릴 때요, 일자로 그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자연 나무는 일자로 잘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울퉁불퉁한 편이 좋습니다. 네. 그거 일부러 놓고 갔어요. 그거 선생님 검색용으로 쓰는 핸드폰이잖아요. 선생님의 진짜 핸드폰은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생님 가방도 조그만한데 그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혹시 진이별이나 부원장님이 발견하고 아니 이거 누구 핸드폰이지 하고 놀랄까봐 선생님이 이름 써놓고 왔어요. 예상이 맞았군요. 자, 이렇게 물을 섞어주면서요. 앞으로 올수록 약간 밝은 느낌이 나게 이렇게 칠해줍시다. 아이고. 그 다음은 울타리 말랐을 테니까요. 울타리 여기 부분, 밝은 부분을 칠해주세요. 표시가 잘 안 나네. 그렇다면 아까 문에 썼던 주황색을
써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물동 생기는 거는 이렇게 갖고 와서 밑에다가 맺히게 해주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이 물방울이 밑에 맺히는 이유가요. 물방울 맺힌 곳은 마르면서 진해지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맺히게 하면은 그게 약간 그림자 느낌이 나가지고요. 진해져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항상 수채화 할 때는 물방울이 어디에 맺혀야 하나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나무 갑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첫 번째 나무보다 눈에 띄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색깔에서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 묘사 들어갈 때는 더 연한 색으로 느낌만 내줍시다. 이렇게. 선생님은 다홍색이라고 해야 할까? 그 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자국을 내주면서 얘네가 마를 때마다 진해지니까 이 모양이 보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내주고요. 그 다음 나뭇잎이 말랐을 것 같으니까 뒤에 안 칠한 하얀색을 먼저 칠해줄게요. 항상 가장 중요한 종이에 흰색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만약에 그냥 흰색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흰색이 없어야 할 그림에서 흰색이 보이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완성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거 주의해 가면서 자, 이렇게 쭉 칠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색으로 명암을 잡아놨는 데다가 뒤에 거니까 우리 배경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칠하는 김에 여기 안 칠해진 것 같네. 좋았어.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여러 가지 풀이라든지 모양을 좀 그리면 재미있겠죠. 오늘은 색연필도 좀 써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전에 앞에 무늬를 좀 꾸며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 닮은 애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려고 하는데 붓을 좀 작은 붓을 준비해주고요.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을 진하게 물기 없이 발라가지고요. 꾸며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진한 보라색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풀도 그리고 연한 보라색도
약간 신기하게 생긴 풀인데 뭐 동화니까 이 정도의 상상력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꽃나무를 핑크로 했기 때문에 핑크 계열도 필요하겠네요. 자, 선생님은 오페라색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선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붓을 물을 좀 쭉 빼가지고요. 붓을 세워서 붓끝으로 그리기 연습을 하다 보면 될 거예요. 휴. 자, 이렇게 붓을 도도도도도도도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붓 조절하는 거를 조금씩 익히면 좋아요. 선생님 매니큐어요? 어디에 있는 거요? 교실에 매니큐어가 있었나요? 아, 그 전에 사놓았던 그거 발라줘도 되는데 그거 쓰고 싶으면 쓰세요. 쓰려고 갖다 놓은 거라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현이도 같이 그리려고 왔나요? 네, 바르세요. 자, 물감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말렸다가 이제 우리도 다 끝났어요. 3시가 다 되어 가가지고요. 그래도 금방 했네요. 잠깐 말렸다가 색연필로 조금만 더 꾸며주고 끝낼게요.
꾸물꾸물 보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다음에는 무서운 거 그리는 것도 좀 해야 되겠어요. 무서운 거. 뭘 그리면 좋으려나? 폐가는 그리면서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안 무서우려나? 귀신의 집은 이미 그렸었고, 뭐가 좋으려나요? 매니큐어 발라도 돼요? 매니큐어 발라도 된다고 그 부모님이 허락하면은 발라도 돼요. 근데 꾸물꾸물이 우리 공포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 그리는 것도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색연필로는요,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그라데이션을, 물감을 칠한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림자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고요. 공중전화기는 이미 꾸물꾸물이가 그려봤어요. 꾸물꾸물이의 연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일까요? 자, 우리 수채화 할 때요, 잘못해서 밝아야 되는 부분에 튀어나가가지고 어둡게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색연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봐봐, 어두운 색이 가려지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요, 어떤 재료를 하던지 그냥 마음을 푹 놓고요, 하다가 틀리면 고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요, 마음 푹 놓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용감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해가지고요, 선생님이랑 실시간 방송하는 거 외에도 각자 스스로 자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들 있죠. 그런 거를 연습하는, 그게 중요해요. 얘 너무 밝으네.
자, 오늘 그린 그림은 약간 피터 래빗 아시나요, 다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그림에 맞춰서 그래, 예를 들면요. 씩 웃고 있는 거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많이 나오는 책을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을 연습해주고, 집이 많이 나와야 하는 작가님들은 집을 많이 그려주고, 옷이 많이 나오는 작가님들은 옷을 많이 그려주고, 그런 식으로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완성을 거의 했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얘네들 있죠. 이런 애들 색연필로도 이렇게 그리면 더 좋긴 하거든요. 빽빽하게. 왜냐하면 색연필은 이게 유성 색연필이거든요. 유성 색연필은 이 위에 색깔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얇고 뭔가 정교하고 작고 그런 거를 표현해 줄 때 좋아요. 그리고 색연필은 여러 가지 색깔을 마구마구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도 좀 그려줄까요? 이런 느낌? 자, 붓으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게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잔뜩 꾸며주세요. 이게 물론 볼펜 같은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볼펜으로 하면은 이 아래에 수채화를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채화가 긁혀 나가면서 볼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수채화 물감이 처음부터 액체로 된 게 아니고 가루로 된 색깔들을 물에 개어가지고 쓰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른 상태면은 약간 가루 형태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 위에다가는 볼펜이 잘 안 들어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유성으로 해주면 좋은데 유성 중에서 가장 얇은 게 색연필이다 보니까 연필 지우개 많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수고했어요. 다들 떨어뜨릴 때 못 알아채나봐요. 소리가 안 나서 그런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손에 초록색이 묻어가지고 다 번졌네. 언제 묻었대? 그림책 색연필은 왜 거기서 나왔지? 우리 반의 색연필은 거기서 쓸 게 있었던가? 짜잔! 선생님 손에 번져가지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선생님 책상이 녹색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세상에. 잠깐 닦아주는 시간. 몽당 연필요? 왜지? 자, 짜잔! 완성했습니다. 초점! 자, 작은 사이즈로 하니까 1시간 만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거든요. 어머나, 내가 마이크를 내가 어머나. 자, 여기에서 더 발전을 시킨다면 창문이라던가 그거를 조금 더 해주고 전등 같은 것도 달 수가 있겠고, 여기 돌아다니는 요정 친구들을 그릴 수도 있겠고, 이 밑에 발 받침 부분을 더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꾸미기 하는 용도도 이 앞쪽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그려준다거나 이 뒷부분도 조금씩 더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뒤 배경. 그래서 그림은 그냥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완성이니까요. 조금씩 이 상태에서 더 앞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 본다면 짠, 더 가까이. 자, 이렇게 앞부분 쪼쪼쪼쪼쪼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모두들 수채화 연습 열심히 하고요. 화요일에 만날게요. 바이바이.